올 시즌 전 세계 축구 선수들 중에 가장 핫한 선수 중 한 명이 김민재인데 타이밍 절묘하게 3주간 꽁꽁 숨어버리면서 훈련소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아직도 퇴소하려면 9일이 남은 상황에서 김민재의 다음 행선지가 아직 100%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뮌헨이 김민재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면서 연봉이 웬만한 팀의 오퍼보다 2배 가까이 높으면서 사실상 뮌헨이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하이제킹 하는데 맨유는 이미 포기했다는 기사가 나와버렸고, 뉴캐슬도 원하긴 하지만 주급에서 뮌헨만큼을 감당하기 힘들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뮌헨 주급을 뉴캐슬이 질렀으면 팀 내 연봉 1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다수가 프리미어리그 입성을 바랬던 만큼 뮌헨이 B클럽인 건 확실하지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신락 같은 희망은 맨시티에게 있었습니다. 맨시티는 확실히 센터백 한 명을 추가로 영입할 계획이었고, 이탈리아 매체인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는 과르디올라가 김민재를 매우 좋아하며 감독 픽에 의해 맨시티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가능성인 이유는 맨시티는 실제 센터백 영입 후보에 3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재, 그바라디올, 파우 토레스입니다. 그바라디올은 현재 라이프치히 소속의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센터백이고, 파우 토레스는 비아레알 소속으로 스페인 국가대표 센터백입니다. 여기에 1순위가 그바르디올이라는 선수입니다. 왜 김민재보다 더 우위에 있냐면 김민재보다 무려 6살이나 어린 2002년생입니다. 저도 보고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강인이 형입니다. 형. 네. 어쨌든 실력도 수준급인데 나이까지 어리니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팀에 적응이 되면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돈값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정도의 가치가 정말 될까요? 네. 그바라디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바라디올은 크로아티아의 국가대표로 지난 월드컵에서 3위를 기록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선수죠. 비록 메시에게 완벽하게 당하긴 했지만 8강에서 우승 후보였던 브라질을 상대로 통곡의 벽과 같은 수비력을 뽐내면서 단숨에 월드클래스 후보가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살라는 쉽게 막을 수 있겠죠? 네. 김민재에게 살라는 숨도 못 쉬었는데. 네. 그바라디올은 키 185cm에 몸무게 80kg으로 피지컬이 압도적인 편은 아닌데 몸싸움이 매우 강력하고 달리기 또한 꽤나 빨라서 전반적인 신체 능력은 아주 우수하죠. 게다가 현대 축구에서 요구되는 빌드업과 공격 가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왼발잡이 센터백이라는 점이 맨시티의 관심을 끌고 있고요. 최근 모든 팀들이 왼발잡이 센터백을 타령이라도 하듯이 계속 찾고 있는데, 왼발 활용이 능숙한 수비수를 사실상 찾기 매우 힘든 환경이라서 왼발잡이 센터백이 아주 귀한 상황입니다. 보통 양발 활용이 모두 능숙한 경우에는 수비수보다는 공격수로 활약할 때가 많고, 따라서 왼발잡이로 태어나지 않는 한 왼발을 쓸 수 있는 센터백은 귀하죠. 왼발잡이 센터백이 왜 중요하냐면 현대축구에서 윙백이나 풀백이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왼발이냐 오른발이냐의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를 낳습니다. 오른발잡이 센터백이 왼쪽 윙백을 향해서 전진 패스를 시도했을 경우에는 자칫하다가 라인아웃이 되기 십상인데, 왼발잡이 센터백이 전진 패스를 한다면 왼쪽 윙백이 그 패스를 못 받아도 필드 안쪽으로 공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이건 아주 단순한 예시일 뿐이고, 수비 시나 공격 시에 왼발잡이라는 점이 아주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나이가 어린 완성형 왼발잡이 센터백 그바르디올의 가치가 높은 이유입니다. 현재 라이프치히는 맨시티를 상대로 1억 유로 이상의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화로는 무려 1,400억이 넘습니다. 한국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이 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바르디올의 가치가 김민재의 2배 이상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두 선수의 실력 차이가 2배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큰 오산입니다. 일단 김민재는 올해 만 26살로 운동선수로서 전성기에 접어든 나이고, 키 190cm에 몸무게 88kg으로 피지컬적인 조건도 더 뛰어납니다. 게다가 세리에에서 우승을 하면서 올해 수비수상까지 수상했죠. 김민재는 이번 트랜스퍼 마르케트 업데이트 후에 세리에 A에서 바스토니와 함께 최고 이적료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바라디올이 소속된 라이프치히는 이번 시즌 3위를 기록했고,
개인 수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솔직히 현재 시점으로만 보면 김민재가 그바라디올에게 꿀리지 않죠. 오히려 더 완성된 선수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다시피 매우 어리고 왼발잡이 센터백이라는 희소성과 아직 만개하지 않은 잠재력으로 이정도 차이가 2배나 벌어진 겁니다. 사실 독일의 트랜스퍼마르크트에서는 두 선수가 2배까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매체가 평가 몸값을 보면 그바라디올은 7,500만 유로, 김민재는 6천만 유로로 1,500만 유로 차이거든요. 김민재가 나폴리로 이적할 당시 더 빅클럽으로 가기 위한 포석으로 바이아웃 금액을 낮게 설정했을 뿐이지 현실적인 김민재의 이적료는 훨씬 높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이탈리아 매체인 투티 알바르의 루카 체르키오네의 기자는 김민재에게 만약 바이아웃 조항이 없었다면 김민재는 9천만 유로의 가치를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했고, 영국 매체인 90미닛도 김민재는 1억 유로의 가치가 있다라면서 김민재를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걸 보면 김민재와 그바라디올은 동급이거나 김민재가 낫다고 봐야죠. 김민재는 이미 나폴리에서도 주발이 오른발인데도 왼쪽 센터백을 주로 맡았고, 오히려 오른쪽, 왼쪽, 중앙 모두 안정적으로 가능합니다. 맨시티는 부자 구단인데다가 지난 시즌 떼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센터백 1억 유로 쓰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고 구단의 장기적인 플랜으로 김민재가 아닌 그바라디올을 택한 것입니다. 맨시티는 그바라디올에게 1억 3천만 파운드까지 지를 것이라는 기사도 나온 만큼 김민재가 맨시티로 갈 확률은 더 낮아진 듯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이적료를 쓰면 연봉은 그렇게 높을 리가 없거든요. 세계 최고 공격수라고 평가받는 홀란이 맨시티에 올 때 이적료는 6천만 유로였습니다. 대신 홀란의 주급은 80만 파운드가 넘었습니다. 단번에 EPL 주급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생일 때. 선수에겐 이적료보다 더 중요한 건 연봉이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김민재는 뮌헨에서 이룰 거 다 이루고 마지막 종착지를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있어도 30살이기 때문에 수비수로서는 전성기가 시작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르디거 같은 경우에 첼시에 있다가 30살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기도 했죠. 뮌헨에서 뛰다가 다시 프리미어리그 B클럽으로 이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뮌헨으로 이적했다고 해서 김민재의 축구가 독일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김민재는 사실 한 팀에서 오래 뛴 적도 없습니다. 페네르바체에 와서도 4년 계약을 했지만 1년 만에 이적을 했고, 나폴리도 4년 계약하고 1년 만에 이적하는 상황인데요. 모두 바이아웃을 걸어 놓으면서 이적에 성공한 것입니다. 미넨과의 계약서 사인 때도 바이아웃을 잘 설정해서 언제든 프리미어리그 입성할 수 있게 준비하길 바랍니다. 최근 PSG의 미넨의 센터백이 이적 합의가 완료됐다고 전하면서 확실히 김민재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한국, 중국, 터키, 나폴리, 이제 독일인 건가요? 독일까지만 정복하고 나머지 선수 생활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월드 클래스로 이름을 날려주길 바라겠습니다. 두엘 감독님, 김민재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